안녕하세요. 튜터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 녹화, 잠깐 잠시만요. 시계 좀 틀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음. 자, 이제 드디어 우리 튜터링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뭐랄까 좀 많이 우여곡절도 많고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굉장히 뭐랄까 많이 힘들었다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얘기하게 됐네요. 자료 준비하고 이런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1시간 동안 또 녹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저기 이진 탐색 트리를 이용해서 뭔가 그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도서 목록 CSV를 갖고 와서 그거를 이제 CSV를 가공하고 그거를 이제 뭐 이진 탐색 트리를 집어넣고 하나는 이진 탐색 트리 집어넣고 하나는 이제 배열에다 집어넣어서 탐색 속도를 비교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것은 이제 뭐 데이터가 300개밖에 없어서 뭐 탐색 속도는 둘 다 0초로 이제 차이가 없었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얻게 됐고요. 이번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는 응용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좀 다른 응용을 해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백준 프로그램에 있는 문제를 좀 하나 갖고 와 봤습니다. 이 보시면 키로거라는 건데요. 이 키로거에 대한 문제인데 보시면 정답률이 23%밖에 안 되는 문제를 한번 어,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좀 풀라고 거의 한 시간 정도 좀 고민을 했는데 막상 고민을 하고 이걸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키로거가 뭔지 이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창녕이는 강산이의 비밀번호를 훔치기 위해서 강산이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키로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기다린 끝에 창녕이는 강산이가 비밀번호 창에 있는 입력하는 글자를 얻어냈다. 하고요. 네, 키로거는 이제 사용자가 이 키보드를 누른 명령어를 모두 기록하는 게 키로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산이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이 키로거에다가 키보드를 누른 명령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를 다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나 백스페이스를 입력해도 정확한 비밀번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산이가 비밀번호 창에서 입력한 키가 줄었을 때 강산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입력 같은 건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여기서 근데 보시면 이 백준 프로그램은 무조건 입력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줘야 되는데 이런 방식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키로거가 어떤 뭐랄까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그걸 단순히 프로그램에 적용한 다음에 입력은 이런 폼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네, 출력은 뭐 이런 폼 지켜야 되긴 하겠네요. 아무튼 입력을 보시면 이 키로그의 제약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위에 거는 이제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강산이가 백스페이스를 입력했으면 이제 마이너스라는 그 문자가 주어진대요. 마이너스를 주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커서 바로 앞 글자가 존재하는 그 글자를 지는 거죠. 자, 이거잖아요. 그냥 검색창에다 A, B, C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 커서 뒤에 있는 C가 없어지잖아요. ABC에서 이 커서를 B 뒤에 위치한 다음 백스페이스 누르면 B가 삭제되죠. 이런 것처럼 지금 그 기능을 한다는 소리예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의 입력은 이제 이 왼쪽 화살표와 오른쪽 화살표 그러니까 꺽쇠 이걸로 이거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커서를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다 A, B, C 입력하고 B랑 C 중간에 D를 입력했을 때는 왼쪽 화살표 한번 누른 다음 D를 입력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 기록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총.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이 키로고라는 프로그램 만들 건데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마이너스는 그게 되는 거죠. 백스페이스로 커서 앞의 문자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 이 왼쪽 컷셋 같은 거는 이제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로거를 어떤 걸 기반으로 만들 거냐면 이 백준 키로거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스택에 대한 거기 내용에 이제 키로거가 삽입돼 있었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 연결 리스트에도 이 키로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첫 번째는 이 스택으로 구현한 키로거를 살펴볼 거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키로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저번 시계랑 마찬가지로 또 빨리 끝난다면 또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노닥거릴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와서 푸니까 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뒤에서 논다고 강의를 아예 준비 안 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됐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한 테스트 케이스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입력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자, 왼쪽 화살표 왼쪽으로 커서 이동 두 번 있고, 그다음에 B, P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그 이동하는 게 있고 A, 그다음 오른쪽 두 개, C, D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일단은 이 앞에 두 개는 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상태니까 뭐 이렇게 여기 이 상태 아무것도 입력 안 된 상태에서 뭐 이거 왼쪽 화살표 움직인다 해서 뭐 달라진 거 없잖아요. 제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알파 B가 왔어요. 그럼 일단은 먼저 입력칸에 B가 들어가지는 거죠. B 이제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P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P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을 보니까, 이번에는 왼쪽 화살표 저거네요. 왼쪽 화살표 때 어떻게 한다 했었죠? 이 커서를 왼쪽 한 칸 이동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B랑 P 사이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A가 됐네요. A 같은 경우는 현재 커서 위치 삽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B랑 P 사이에 A가 삽입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 저 만났어요. 그럼 커서가 오른쪽 한 칸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여러 개, 맨 끝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계속 이동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냅두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C가 들어왔어요. 이거 C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소문자 D 들어왔네요. 근데 보시면 마지막에 들어온 문자가 마이너스예요. 백스페이스 같은 거 어떻게 한다 했었죠? 현재 커서 앞에 있는 문자를 지운다 했었죠.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이거를 저도 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는데, 해보니까 스택을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택을 총 두 개를 둬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 특정 규칙을 만날 때,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입력한 거 똑같이 알파빌드는 단순히 이제 데이터를 넣어줬잖아요. 알파벳일 땐 단순히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 케이스별로 왼쪽 화살표일 때는 어떻게 하고 오른쪽 화살표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제 마이너스일 때는 스택을 이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한 글자 지우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냥 팝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메인 함수에서 동작 과정만 좀 다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끔 푸시팝만 해주면 이 키로그가 스택 버전으로 정확히 잘 구현이 됩니다. 살펴볼 거고, 미리 제가 일단 똑같이 코딩을 해놓긴 하는데 일단 다 지워놨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저도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를 구현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제가 이게 카톡으로 이렇게 이거를 보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보면서 할 거예요. 아무튼 자, 일단은 뭐 키로거가 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키로거가 뭐냐면 이 해킹 기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로고 같은 경우는 그 뭐 보안 쪽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한 번쯤은 만들어 보는 게 이제 키로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입력한 키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키로고로 하고요. 이 키로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곳에도 활용이 됐는데 주로 해킹할 때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잠깐만, 이거 제가 아마 제 친구가 이 키로고에 대한 걸 구현을 해서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 목록에서 이 친구가 이제 저기 뭐냐 키로고를 옛날에 구현했었던 게 알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지? 굉장히 데이터가 많네요. 이건가? 아니네요. 어차피 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여러분들도 좀 쉰다는 의미로, 쉰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딨어? 좀 쓸데없는 게 좀 많은데, 음, 못 찾겠네요. 그냥
진행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스택을 이용해서 키로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직접 만들고 보시면 되죠 뭐. 자, 일단은 이거를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스택 기반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스택부터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자, 스택을 일단은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소스 파일에다가 main.c랑 stack.h 총 이 두 개의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 stack.h의 내용을 코딩을 하도록 하죠. 이 stack.h는 당연히 이제 스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어야겠죠. 잠깐만요. 그 프로그래머 원스인가? 이것만 좀 추가할게요. 항상 그 C 언어에서는 이 프로그래머 원스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그래머 원스가 C 언어에만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자, include 한 다음에 std 이렇게 헤더 파일을 include를 하잖아요. 근데 실수로 include를 같은 헤더 파일을 여러 개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인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경로가 꼬여버려야 정상인데 이 프로그래머 원스라는 이제 이 전처리기 명령어 때문에 말 그대로 한 번만 정의를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있으면 우리 include 한다 std 이런 키워드 같은 헤더 파일을 여러 개 선언을 해도 딱 처음에 선언된 거 딱 하나만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경로명이 꼬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 원스 같은 경우 저런 에러를 미연에 방지를 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은 프로그래머 원스를 뭐 이게 정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윈도우 환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래머 원스 쓰세요. 쓰시면 됩니다 그냥. 자, 이제 스택 구조체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배열 기반 스택으로 할게요. 원래는 저기 뭐냐 링크드 리스트 기반으로 하는 게 좀 더 학습하는데 좋겠지만 이 코딩에는 좀 많이 귀찮기 때문에 이 스택 기반으로 한번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스택에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보도록 하세요. 그 스택에 필요한 구조체가 요소가 인티저 한 다음 탑이라는 게 하나 필요했고요. 이 위치 변수죠 탑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입력으로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오는 거죠. 문자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 버퍼를 캐릭터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 이 안에 내용 그냥 한 20개 정도만 하죠. 좀 되게 좀 적게 20개 정도만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택 구조체가 정의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 스택을 만들면서 필요한 연산이 총 몇 개가 있었었죠? 뭐 init 스택도 있었고 isFull, isEmpty, pushPop 총 이렇게 여러 개 그 메소드가 필요했잖아요. 그걸 이제 다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으로는 이제 init 스택이라는 걸 먼저 할 건데 init 스택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해주면 됐었죠. 이 탑 변수를 당연히 초기 거로 마이너스 1을 선언해주면 끝이었잖아요. init 스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다음으로 이제 isEmpty와 isFull 연산이 있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isFull과 isEmpty 같은 경우는 그 isEmpty부터 할까요? isEmpty 같은 이제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 비어있는지 검사를 하려면 s의 탑이 마이너스 1이면 리턴 해줘야죠. 리턴. 이 조건식을 이제 반환해주면 s의 탑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true로 이제 비어있다는 거를 이제 의미하게 되고 이제 s 탑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false 거짓이니까 이제 0이 반환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isEmpty가 있으니까 isFull을 한번 해도록 합시다. 그래서 isFull에서 stack 해서 얘 같은 경우는 그 s의 탑이 이 선언한 20이랑 공감이랑 비슷하면 좀 깔끔하게 합시다. 이거를 스택이 20이라고 상수하지 말고 좀 있어 보이게 define으로 합시다. define max size 20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에다가 max size로 하죠.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하고 이 탑이 맥스 사이즈 마이너스 1이면 이 말을 하고 하면 이 요소가 전부 다 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탑이 가리키고 있는 게 19번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isFull 연산은 전부 가득 찼다는 저런 조건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고요. 다 됐으면 이제 푸시 함수 해볼까요? 푸시 함수 어떻게 하더라? void 푸시는 넣는 거니까 반환형이 뭐 필요가 없겠죠. 푸시하고 당연히 첫 번째 매개문수로 이제 얘가 들어가야 되고 얘 같은 경우 이제 문자 하나하나를 저장할 거니까 캐릭터 한 다음에 키라는 매개문수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책에 봤었던 그 엘리먼트 한 다음 밸류가 들어가는 그 부분인 겁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 푸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푸시를 하기 전에 먼저
is full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얘가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다 검사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if 한 다음에 full 해서 s 만약에 비어있으면 만약에 다 차있으면 더 이상 못 넣잖아요. stack is full 지금 이렇게 메시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미안합니다. 여기 printf 이게 빨간 줄 뜨잖아요. 이거 include를 안 해줬네요. 자, include 해주고요. 우리 저기 C 언어에다 코딩할 때 기본적으로 stdio.h랑 stliv.h는 무조건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include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에러는 대부분의 메소드 우리가 사용한 메소드는 다 이 두 개의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두 개를 다 이용을 해주시고 include 해주시고요. is풀 만약 비어있지 않으면 그대로 이제 푸시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의 버프에 s 잠깐만요. 이게 먼저 처음에 탑 초기값이 -1이기 때문에 먼저 탑의 값을 증가를 시킨 다음에 값을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그 전위 연산제 이용합시다. 두 줄로 작성하지 말고 한 줄로 깔끔하게 탑을 먼저 증가시킨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키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푸시 연산이 끝이 났습니다. 이 배열 기반으로 지금 작성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쉽죠. 굉장히 뭐랄까 코드가 깔끔하죠. 이 링크드 리스트였으면 좀 코드가 좀 더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시 연산에 대한 건 이제 마무리 짓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그 팝 함수 그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엘리먼트 하나를 빼는 거니까 빼서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반환형을 캐릭터로 해주고 그다음에 팝 해주고 당연히 매개 변수에는 당연히 스택에서 빼는 거니까 스택 넣어주고 다른 매개수는 필요가 없겠죠. 그냥 탑에 있는 위치를 하나 빼주는 거니까. 자, 이 팝 같은 경우도 똑같이 if에서 isempty에서 비어 있으면 해주면 안 되겠죠. 하고 이것도 똑같이 printf에서 stack is empty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바로 그냥 함수를 끝내버리면 되겠죠. 또 이제 비어있지 않으면 바로 return s의 버프에 얘 같은 경우는 탑의 위치 값을 반환을 해주고 값을 줄이는 거니까 s의 탑을 한 다음에 이제 후위 연산자를 써주면 되겠죠. 잠깐만요. 이제 후위 연산자로 써서 이렇게 해주면 먼저 값을 뽑아낸 다음에 증가를 시키는 거 이렇게 후위 연산자로 깔끔하게 한 줄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잠깐만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팝 연산 같은 경우는 반환형으로 캐릭터니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돌리면 에러가 뜨겠네요. 여기서 isempty에 리턴한 다음 반환값을 줘야죠. 그럼 우리가 임의로 하나의 값을 반환을 시켜주도록 합시다. 널 문자를 반환하러 갑시다. 만약에 비어있을 때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팝 연산의 그 리턴 타입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리턴한 다음에 바로 아무것도 안 쓰면 널 값이 리턴돼서 이제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그냥 널 문자를 리턴을 이제 넣어준 거고요. 일단은 필요한 스택 그 메소드는 다 정의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메인 함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똑같이 include 해서 stdlv 좀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해주고 그다음에 방금 저 stack.h 저 헤더 파일을 이 main.c 파일에다가 포함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include stack.h 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메인 함수로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요. 메인 함수에다가 이 메인 함수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에다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삽입해서 우리 테스트 케이스 문자를 갖고 오도록 하죠. 이거였잖아요. 되고 뭐야? 뭐야? 이제 좀 더 크게. 자, 이게 지금 테스트 케이스 문제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택을 두 개를 이용한다 했었습니다 방금. 그렇기 때문에 스택을 총 두 개를 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고 하고 이게 지금 총 스택 얘가 1이고 얘가 스택 2라고 하면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첫 번째로 이 항상 포문을 돌면서 이 모든 문자 딱 한 글자 한 글자씩 이 스택에다가 넣고 빼고 하는 거를 순서를 이제 조작을 하면서 저기 이 모양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스택 1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스택 2입니다. 해주고요. 자, 이 연산을 만났을 때는요. 이 연산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잠깐만요. 연산을 만났을 때는 이 커서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 순서가 좀 뭐랄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1에 있는 내용을 빼서 2에다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연산되고 이 오른쪽 화살표 같은 경우는 2에 있는 내용을 빼서 1에다 넣어 줄 거예요. 마이너스 같은 거 뭐겠어요? 단순히 1에 있는 내용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문자를 하나 빼버리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아무것도 입력 안 된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가 와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자, 이 B에서부터 중요한데 B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알파벳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스택 1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B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B가 쌓여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자는 보니까 P네요. P 같은 경우는 똑같이 스택 2에 1에 이렇게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자, 보니까 T 다음에 이제 왼쪽 화살표가 만나게 되면요. 왼쪽 화살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 했었죠? 1에 있는 내용을 빼서 2에다 넣어준다 했었죠. 자, 그럼 일단은 먼저 그 스택 1에서 이 얘를 얘에다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 2에 바로 이제 P라는 거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A에 있는 내용은 P를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이제 A를 만났어요. A를 만나면 A는 무조건 그냥 스택 1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오른쪽에 화살표를 만나네요. 오른쪽 화살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었죠? 2에 있는 내용을 1에다가 넘긴다 했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죠?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서부터 좀 찍어도 신기합니다. 이거를 여기 맨 밑에서부터 찍는다고 하면 벌써 바로 B, A, P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냥 스택 1과 2에서 그냥 단순히 자료를 뭐 푸시팝 이 조정만 바꿔놨는데 지금 이 스택 두 개를 이용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정말로 잘 작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대신 이걸 이렇게 이런 순서로 출력을 했을 때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걸 빼서 왼쪽으로 넘기는데 저 오른쪽 보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몇 번 있어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C가 있네요. C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1에다 쌌습니다. 그래서 쌌고요. 그러면 총 B, A, P, C 총 이렇게 3개의 요소가 이제 스택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를 만났네요. D도 당연히 스택 1에 쌓이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니까 이 마이너스가 하나 있네요. 이 마이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었죠? 현재 커서 앞에 있는 게 이제 삭제가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D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보면 스택 2는 아예 비어 있고 스택 1은 지금 많이 차 있잖아요. 얘를 이 맨 밑에서부터 출력을 하게 되면 B, A, P,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 테스트 케이스랑 아예 똑같거든요. 이거를 이 결과값도 B, A, P, C, D였는데 이 마이너스 만나서 D가 없어져서 좀 얘도 똑같이 B, A, P, C가 되는 거고 이 스택을 이용해서 얘를 역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택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였었죠? 무조건 맨 뒤에 있는 요소부터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요소부터 값을 뺄 수 있잖아요. 즉 무조건 순서가 C부터 빠지고 그 다음 P, A, B 이 순서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무리 출력을 한다 해도 역수는 출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시면 무조건 이걸 그대로 이제 탑 변수를 이용해서 뽑으면 C, P, A, B 해서 지금 현재 테스트 케이스랑 아예 리버스된 역순 출력이 돼버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검사가 다 끝났으면 A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B에다 써주면 됩니다. 봐봐요. 그 C 현재 스택 1에 맨 첫 번째 탑에 C가 써져 있죠. 이 C를 그대로 없앤 다음에 D에 좀 2에 이거 첫 번째 넣어주고 C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P 있죠. P를 그대로 2에다 써줍니다. 그럼 P 됐죠? 없어지고 그다음 스택에 똑같이 1에 A 있죠. A를 이제 2에다 그대로 넣어줍니다. A 넣어주고 얘 없어지고
같이 B도 없어지고 넣어지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넘겼어요. 1에 있는 값을 단순히 2에다 넘겼습니다. 자, 보시면 얘를 한번 그대로 찍어보면 이제 드디어 이 테스트 케이스 결과값은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B, A, C, B, A, P, C 이렇게 잘 나오게 되죠. 지금 그래서 스택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스택을 이제 2개 이상을 사용하였을 때는 역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LIF 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입력된 값들이 가장 먼저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순 출력으로 이제 스택 2개를 이용했을 때 역순 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택 1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지만 출력을 하면 반대로 나오는 그런 좀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이 내용을 전부 다 스택 2에다가 옮겨가지고 다시 출력을 하게 되면 역순 출력 해가지고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걸 한번 실제 메인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메인 함수에는 그래서 총 스택이 총 2개가 필요한 거죠. 보시면 스택 S1, S2 이렇게 2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케이스 문자를 쓸 캐릭터 뭐랄까요, S 키 뭐 로그 대충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입력값은 이거 그대로 써주도록 하죠. 그대로 이제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일단은 먼저 테스트 케이스 한 글자씩 포문을 돌기 전에 먼저 init 스택을 한 다음에 이 스택을 먼저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S1 해주고 init 스택 해서 S2 이렇게 둘 다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 이제 포문을 써줄 건데 C 언어에서는 이 문자열 길이를 바로 이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가 strlen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integer len 해서 key strlen의 key log라고 하면 이 keyLog라는 문자열에 대한 이제 문자열 길이가 리턴이 되겠죠. 그 대신에 이 strlen 같은 경우는 string.h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include로 추가를 해줘야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반복문에다가 i가 len보다 작을 때까지 하면 반복문 입력값 전부 다 돌게 되는 거겠죠. 자,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케이스별로 나눠야 됩니다. 왼쪽 화살표일 때, 오른쪽 화살표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 외일 때 이렇게 이 형태로 이제 뭐 스위치 케이스로 나눠줘도 되고요. 단순히 그냥 if문을 써도 되는데 스위치 케이스 쓰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if문 쓰겠습니다. 그래서 if 해서 일단 잠깐만요. 먼저 한 글자씩 갖고 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라는 변수 하나 선언해주고 c는 key log의 i번째 갖고 와주세요. 갖고 와주고 if c가 뭐 이거다 이거일 때 왼쪽 화살표일 때는 어떻게 처리한다 했었죠? 왼쪽 화살표일 때는 A에 있는 내용을 B에다가 쓴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푸시한 다음에 이 S2에다가 S1이 갖고 있는 버프에다가 뭐 그 S1의 탑 이렇게 푸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똑같이 그 여기 P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만나게 되면 이 P의 값이 이제 스택 2에다가 옮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P에 있는 값을 이제 좀 적으면서 하는 게 낫겠다. 이제 화살표니까 어렵네요. 이 P에 있는 값을 진짜 이제 시간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스택에다가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스택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걸 만나게 되면 이제 이 원에 있는 내용을 2에다가 써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금 이 상태는 이거겠죠. 푸시 이렇게 하되면 현재 스택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스택은. 근데 보시면 얘는 중복된 값이니까 이 스택 1에 있는 값을 얘는 이렇게 지워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푸시를 2에다 했으면 1에 있는 값은 팝을 해줘야죠. 그래서 printf 해서 뭐 액션 이거는 key is popped in stack 1 이라는 게 해주고 자, 이걸 그냥 로그를 제가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key is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매기 변수를 팝을 넣어주는 거 팝해서 S1
원에 있는 값을 이제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뭐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else if 한 다음에 이 저기 왼쪽 화살표 끝났으니까 이제 오른쪽 화살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화살표 같은 경우는 반대였었죠. 그 2에 있는 값을 왼쪽 그 원에 스택 1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문에 얘는 push S1에다가 S2의 버프에 S2의 탑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얘도 똑같이 중복된 값이 이제 2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2에 남아있는 값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거 똑같이 복붙해서 넣어주고요. 액션 이거 좀 다르게 써줍시다. 액션 이거 반대표 화살표 써주고요. 스택 2 해서 팝해서 이제 스택 두 번째 스택에 있는 값을 이제 팝을 해서 빼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else if하고 여러분 이제 이거 화살표 처리는 지금 다 끝났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겠죠. 지우는 거. 지우는 거 이렇게 왔을 때 지우는 건 단순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단순히 저기 뭐냐 스택 1에 있는 값을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팝해서 어떻게 할까요? 뭐 printf에서 액션 마이너스는 key is popped in stack 1 해주고 그다음에 바로 그냥 S1에 있는 값을 빼주면 된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우리 백스페이스 바에 대한 거 이제 끝났습니다. 구현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else죠. else 같은 경우는 이거 이외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이외에 들어오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바로 스택 1에다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intf에서 else 뭐 대충 로그 써주는 거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printf 쓰는 거는 else는 뭐 key is push 뭐 스택 1에다가 이렇게 떠준다라고 제가 이게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push S1에다가 이 C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 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문자열에서 하나하나 이제 뽑아서 넣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일반 알파벳일 때는 바로 그냥 이 푸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출력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뭐였었죠? 그 스택 1에 있는 값을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역순 출력이 된다 했었죠. 이 결과값의 반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 스택 1에 있는 거를 그대로 찍게 되면 PAB가 찍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값은 PAPC인데 이거에 지금 역순으로 이제 출력이 된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역순으로 출력된 거를 다시 뒤집으려면 이 1에 있는 내용을 2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반복문이 아예 다 끝나고 나서요. while 해서 바로 써주는 작업하면 되는 거죠. is empty에서 S1이 빌 때까지 계속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ush 해서 스택 두 번째에다가 스택 1의 버프에 스택 1의 이제 탑의 값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일단 똑같이 로그 하나 남길게요. 뭐 remained key 뭐 is moved stack 2 대충 이렇게 그냥 로그 써주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바로 이제 여기다 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빌 때까지. 그럼 이제 A에 있던 내용이 역순으로 이제 스택 2에 삽입이 된 겁니다. 그럼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택 2에 있는 값을 이제 그대로 하나하나 찍어주면 바로 이제 정상적으로 데이터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is empty 해서 그대로 복붙해도 됩니다. 그대로 일단 복붙해서 대신에 얘 같은 경우 이제 2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뺄 거니까 내용 없어지고요. 좀 각오하도록 합시다. printf에서 뭐 result 하고 값을 이제 하나하나 빼면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 프린트문 안에다는 단순히 %c 써주고 팝해서 2에 있는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마 돌아갈 겁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됐고 돌려볼까요? 보면 이게 지금 좀 잘 되고 있죠. 보시면 제가 로그 다 남긴 것들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시 보자면 자, 이 첫 번째 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냐 아무리 얘가
1에 있는 내용을 지운 다음 2에다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이 비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stack is empty 나오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 액션 보면 제가 이거를 좀 이 부분을 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팝이라는 연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없으면 널 문자를 리턴하게 돼 있죠. 근데 이걸 보시면 그대로 이거 이 로그를 찍어주고 있는 거 확인하고 있네요. 지금 널 문자가 얘 같은 경우 이제 그 실패했다는 의미로 널 문자를 넣어준 거니까 얘를 좀 더 명확하게 로그를 찍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뭐 플래그라는 변수를 하나 둬서 값해서 s1에 if flag not 널이면 얘를 찍어주는 거죠. 해주고 flag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그 얘가 비어있지 않을 때만 이렇게 로그를 다 찍어줄 거예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 얘는 2에서 빼는 거죠. 2에서 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우리 로그가 정상적으로 잘 남게 될 겁니다. 자, 잘 되네요. 자, 됐죠? 똑같이 이 왼쪽 화살표 같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stack is empty라는 메소드를 이제 이거 출력해 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B랑 P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 그대로 스택 1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얘가 한 칸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 발생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스택 1에 탑에는 P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를 이제 스택 1에서 지운 다음에 스택 2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로그가. 그 다음에 혹시 A가 들어오면 A는 이제 스택 1에 삽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화살표 같은 경우는 잠깐 내가 안 바꿨나? 여기 있대요. 이걸 하나 안 바꿨대요. 아무튼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이 두 개는 지금 이 화살표 방향이 잘못했어요. 저 로그를 잘못 남긴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오른쪽 화살표 이용한 거죠. 오른쪽 화살표가 있을 때는 스택 2에 있는 내용을 빼서 스택 1에다 넣어준다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택 2에 지금 P가 삽입되어 있었으니까 그 P를 다시 2에서 지우고 스택 1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 액션으로는 이게 들어와도 뭐 스택 2가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과정이 실행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공백이라는 게 또 이게 추가가 돼서 결과값을 보시면 이렇게 원래는 이게 삽입이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 오른쪽 화살표가 2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공백이 삽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지운 다음 다시 실행 시켜볼까요? 다시 실행 시켜보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공백 하나를 없애는 순간 이 화살표 하나를 없애는 순간 이 공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보기 쉬운 결과죠.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오른쪽 화살표 하면 똑같이 이 P가 다시 1로 이동되고 다음 C도 다시 당연히 1에 그 저장되고요. D도 1에 저장되는데 그 다음 게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D가 바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이 다 끝나면 얘를 이제 역순으로 바꾸기 위해서 1에 있는 내용을 다 2에다가 넘겨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되어 있고요. 다른 테스트 케이스 딱 하나만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이거 말고 한번 원하는 걸 이렇게 아무거나 해보도록 하죠. A, B, 다음에 C, B 마이너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 B, 다음에 왼쪽 화살표 C, 다음에 D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커서 위치 앞에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A, C, B가 삽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출력값으로 A, C, B가 나와야 되는 건데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테스트 케이스는 해보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네요. 보시면 똑같이 결과값이랑 예상 결과값이랑 실제 결과값이랑 이제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스택 두 개를 이용해서 이 키로거를 구현을 한 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구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한 거는 단순히 그냥 서로 연결 위치에 따라서 조절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스택 버전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연결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